안녕하세요. 스노우 잉글리쉬입니다. 절제 성공학 그 내용을 계속 이어서 올려드릴 건데요. 여기 보면 이제 음식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캡처를 했는데, 물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도 그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호흡과 같이 잘 주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는 하던데,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다 그 음식을 좀 절제를 해야 음덕이 쌓인다고 합니다. 자, 계속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. 맨 위에 보시면 이제 다른 내용이 조금 나오다가 과식으로 배가 꽉 차면 과식으로 인해서 그 배가 꽉 차게 되면 기가 무거워진대요. 기가 무거워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. 잠에서 깨도 나른하고 얼굴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신기가 빠져서 전신에 힘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. 적게 먹어도 식후에 나른하면 식사를 더 줄여야 합니다. 적게 먹었는데도 좀 나른함이 자꾸 느껴지면 식사 양을 줄여야 된대요. 이 책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날 때 수명하고 먹을 음식 양은 하늘에서 가지고 정해져서 온다고 해요. 그런데 이 음식 양을 다 먼저 채워버리면 수명이 아직 남아있어도 일찍 요절을 할 수가 있대요. 그리고 이제 이 책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, 유명한 관상학자니까, 그런데 자기가 풍요롭게 먹고 음식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을 음식에서 절반만 먹고 절반을 그냥 절제를 한다든지, 흰 죽이라든지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위주로 해서 먹고, 좀 배가 막 아프신 분들은 아니면 나물 위주로 해서 먹고 채식 위주로 해서 하고, 이런 식으로 음식을 조금 맛있는 거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즐기는 것보다 음식을 절제를 하면 그거에 따른 음덕이 쌓인대요. 그래서 이 음덕이 쌓이면 이 덕을 사람이 죽고 나서도 가져갈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. 죽고 나서도 이제 마음은 계속해서 살아있고 존재하는 거니까 몸이 죽고 나서도 다음 생에 이 음덕은 가지고 갈 수가 있대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었고요.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.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으면 그것이 탁한 피와 살이 되어 결국에는 병에 걸립니다. 배에 머물던 음식이 없어지면 자연히 병도 났습니다. 그래서 체하거나 토하거나 이럴 때도 자꾸 몸이 안 받아서 밖으로 이제 배출을 해내는 거죠. 조금 먹어야 상쾌한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. 자, 이제 말씀드릴 거, 정신병, 요즘에 막 정신병 관련된 문제들도, 사회 문제도 많고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는데, 정신병도 음식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마음을 본인이 다잡는 힘이 조금 약하시다면 음식으로라도 좀 절제를 해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병들이나 정신병까지도 고칠 수가 있대요. 정신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각종 병들 다 나오는 거겠죠. 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,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어떤 정신병에 걸리면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정신병을 갖고 있는데도 식사가 무절제하면 반드시 병이 악화되거나 치유하기가 아예 힘들어진대요. 정신병에 걸렸거나 항상 침울한 사람들, 우울증도 속하겠죠. 우울증이라든지. 100일이라는 숫자, 한 3달 조금 넘겠죠? 100일 동안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돼요. 100일 동안 식사를 최대한 줄이고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정상으로 차차 돌아옵니다. 이건 뭐 이제 개인차가 조금 있겠죠. 수년간 정신 이상을 알아온 사람도 3년간 이와 같이 실행하면 자연히 낫습니다. 3년이래요. 정신질환을 수년간 좀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은 3년을 해야 된대요. 3년. 정신병은 귀신 붙은 병이 아니라, 귀신이 붙은 막 잡신이 들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식사를 너무 난잡하게 해서 생기는 병이래요. 왜냐면 사람의 몸이 있으면 그 몸속에 들어가는 거는 물과 음식이잖아요. 물 종류와 음식. 이 물 종류와 음식이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식사를 너무 이렇게 난잡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침, 점심,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2끼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대요. 이거는 이제 앞페이지인가 거기 또 나왔었는데, 식사 시간을 반드시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대요. 반드시 규칙적으로. 그리고 두 번째, 육식이나 이런 것보다 채소, 과일 위주로, 채소, 과일, 나물 뭐 이런 깨끗한 음식들을 먹으래요. 그리고 정말 위장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은 흰죽이나 콩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루에 2끼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좀 먹어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. 그렇게 해서 식사를 엄격하게 절제하면 정신이 스스로 바르게 되어 낫습니다. 혹시 진짜로 귀신이 붙었다고 해도 정신이,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굉장히 바르면 해를 입히지를 못하고 스스로 떠나갑니다. 왜냐면 파동수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. 그 귀신은 막 되게 난잡하게 살았던 귀신인데, 이 사람이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깨끗한 음식만 먹고 자기 절제를 이렇게 생활하면 그런 귀신들이 견디지를 못해요. 그런 육신이나 내 몸에도 이제 그런 기운이 감돌기 때문에 그런 귀신이나 잡기가 왔다가도
분명히 그런 깔끔한 귀신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막 몸을 휘감고 막 이렇게 다닐 건데 견디지를 못해요. 왜냐면 내 몸에 이런 절제가 습관화가 되면 덕이 쌓여서 음덕이 쌓인대요. 그래서 내 몸의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기운이 너무 맑고 깨끗해지면 귀신이 왔다가도 그런 맑고 깨끗한 그 기운을 견디지를 못해서 본인이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. 굉장히 간단하죠. 그래서 정신질환은 모두 음식의 무절제로 생깁니다.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음식은 정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. 근본을 바로 세우면 정신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. 자,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생활이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조금 혼란스럽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생각이 막 너무 많이 잡다한 생각이 많이 잡념이 많이 들면 그것도 다 에너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게 그냥 배 부분에 이제 공기가 산소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생각하면서 호흡 숨 쉬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숨 쉬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냥 내 배만 쳐다보고 숨 쉬는 것,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이런 것만 집중하면서 생각을 아예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이렇게 생각을 없애고 기운이 차분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가라앉으려면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. 음식을 먼저 절제를 하세요. 음식을 절제하면 정신병도 고쳐지고 귀신이 붙으면 귀신도 다 도망가고 뭐 이제 많은 내 운명도 관상이나 타고난 사주 상관없이 운명조차도 다 바뀐다고 합니다. 자,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.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스노우 잉글리시입니다. 절제의 성공학 그 내용을 계속 이어서 올려드릴 건데요. 여기 보면 이제 음식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캡처를 했는데, 물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도 그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호흡과 같이 잘 주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는 하던데,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다 그 음식을 좀 절제를 해야 음덕이 쌓인다고 합니다. 자,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. 맨 위에 보시면 다른 내용이 조금 나오다가 과식으로 배가 꽉 차면 과식으로 인해서 그 배가 꽉 차게 되면 기가 무거워진대요. 기가 무거워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. 잠에서 깨도 나른하고 얼굴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신기가 빠져서 전신에 힘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. 적게 먹어도 식후에 나른하면 식사를 더 줄여야 합니다. 적게 먹었는데도 좀 나른함이 자꾸 느껴지면 식사 양을 줄여야 된대요. 이 책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날 때 수명하고 먹을 음식 양은 하늘에서 가지고 정해져서 온다고 해요. 그런데 이 음식 양을 다 먼저 채워버리면 수명이 아직 남아있어도 일찍 요절을 할 수가 있대요. 그리고 이제 이 책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 유명한 관상학자니까, 그런데 자기가 풍요롭게 먹고 음식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을 음식에서 절반만 먹고 절반을 그냥 절제를 한다든지, 뭐 흰 죽이라든지 이렇게 나물 같은 것 위주로 해서 먹고, 좀 배가 막 아프신 분들은 아니면 나물 위주로 해서 먹고 채식 위주로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음식을 조금 맛있는 거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즐기는 것보다 음식을 절제를 하면 그거에 따른 음덕이 쌓인대요. 그래서 이 음덕이 쌓이면 이 덕을 사람이 죽고 나서도 가져갈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. 죽고 나서도 이제 마음은 계속해서 살아있고 존재하는 거니까 몸이 죽고 나서도 다음 생에 이 음덕은 가지고 갈 수가 있대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었고요.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.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으면 그것이 탁한 피와 살이 되어 결국에는 병에 걸립니다. 배에 머물던 음식이 없어지면 자연히 병도 났습니다. 그래서 체하거나 토하거나 이럴 때도 자꾸 몸이 안 받아서 밖으로 이제 배출을 해내는 거죠. 조금 먹어야 상쾌한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. 자, 이제 말씀드릴 거, 정신병, 요즘에 막 정신병 관련된 문제들, 사회 문제도 많고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는데, 정신병도 음식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마음을 본인이 다잡는 힘이 조금 약하시다면 음식으로라도 좀 절제를 해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병들이나 정신병까지도 고칠 수가 있대요. 정신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각종 병들 다 나오는 거겠죠. 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,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어떤 정신병에 걸리면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정신병을 갖고 있는데도 식사가 무절제하면 반드시 병이 악화되거나 치유하기가 아예 힘들어진대요. 정신병에 걸렸거나 항상 침울한 사람들, 우울증도 속하겠죠. 우울증이라든지 100일이라는 숫자, 한 3달 조금 넘겠죠? 100일 동안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돼요. 100일 동안 식사를 최대한 줄이고,
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정상으로 차차 돌아옵니다. 이건 뭐 이제 개인차가 조금 있겠죠. 수년간 정신 이상을 알아온 사람도 3년간 이와 같이 실행하면 자연히 낫습니다. 3년이래요. 정신질환을 수년간 좀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은 3년을 해야 된대요. 3년. 정신병은 귀신 붙은 병이 아니라 귀신이 붙은 막 잡신이 들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식사를 너무 난잡하게 해서 생기는 병이래요. 왜냐면 사람의 몸이 있으면 그 몸속에 들어가는 거는 물과 음식이잖아요. 물 종류와 음식. 이 물 종류와 음식이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식사를 너무 이렇게 난잡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침, 점심,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두 끼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대요. 이거는 이제 앞페이지인가 거기 또 나왔었는데 식사 시간을 반드시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대요. 반드시 규칙적으로. 그리고 두 번째, 육식이나 이런 것보다 채소, 과일 위주로 채소, 과일, 나물 뭐 이런 깨끗한 음식들을 먹으래요. 그리고 정말 배가 위장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은 흰죽이나 콩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루에 두 끼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좀 먹어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. 그렇게 해서 식사를 엄격하게 절제하면 정신이 스스로 바르게 되어 낫습니다. 혹시 진짜로 귀신이 붙었다고 해도 정신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굉장히 바르면 해를 입히지를 못하고 스스로 떠나갑니다. 왜냐면 파동수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. 그 귀신은 막 되게 난잡하게 살았던 귀신인데 이 사람이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깨끗한 음식만 먹고 자기 절제를 이렇게 생활하면 그런 귀신들이 견디지를 못해요. 그런 육신이나 그런 내 몸에도 이제 그런 기운이 감돌기 때문에 그런 귀신이나 잡기가 왔다가도 분명히 그런 깔끔한 귀신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막 몸을 휘감고 이렇게 다닐 건데 견디지를 못해요. 왜냐면 내 몸에 이런 절제가 습관화가 되면 덕이 쌓여서 음덕이 쌓인대요. 그래서 내 몸의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기운이 너무 맑고 깨끗해지면 귀신이 왔다가도 그런 맑고 깨끗한 그 기운을 견디지를 못해서 본인이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. 굉장히 간단하죠. 그래서 정신질환은 모두 음식의 무절제로 생깁니다.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음식은 정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. 근본을 바로 세우면 정신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. 자,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생활이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조금 혼란스럽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생각이 막 너무 많이 잡다한 생각이 잡념이 많이 들면 그것도 다 에너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게 그냥 배 부분에 이제 공기가 산소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생각하면서 호흡 숨 쉬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숨 쉬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냥 내 배만 쳐다보고 숨 쉬는 것,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이런 것만 집중하면서 생각을 아예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이렇게 생각을 없애고 기운이 차분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가라앉으려면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. 음식을 먼저 절제를 하세요. 음식을 절제하면 정신병도 고쳐지고 귀신이 붙으면 귀신도 다 도망가고 뭐 이제 많은 내 운명도 관상이나 타고난 사주 상관없이 운명조차도 다 바뀐다고 합니다. 자,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.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